안녕하세요.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발표할 리서치 2팀 김범석입니다. 일단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리스크,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의 설립 일자, 시가총액, 그다음에 현재 주가 등 나열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산업 분석입니다. 증가하는 당뇨 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유럽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당뇨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재로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당뇨 인구 중 약 10%는 인슐린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슐린 투입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왼쪽에 보이는 인슐린 펜, 가운데에 보이는 인슐린 펌프, 세 번째인 인슐린 웨어러블 펌프인 인슐린 패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호르몬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어릴 때부터 맞아야 되고 발병 연령은 30대 이전입니다. 대부분 유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인슐린으로밖에 안 되고요. 제2형 당뇨병은 이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건데요. 인슐린 호르몬이 이제 잘 안 나와서 그래서 40세 이상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유전적 경향이 강하며 약물 치료 종류로는 이제 경구용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투입 이 두 가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주입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인데요. 인슐린 펜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직접 주입해야 되지만 인슐린 펌프와 인슐린 패치는 그것보단 비용이 비싸지만 조금 편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성은 이제 인슐린 펜, 인슐린 펌프, 인슐린 패치 순으로 이제 증가하고 메인 플레이어는 인슐린 펜은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인슐린 펌프와 인슐린 패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메인 플레이어가 작다는 점이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인슐린 펜과 인슐린 펌프가 있는데 왜 인슐린 패치, 즉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여야 하냐 하면 이제 인슐린 펌프의 장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의 장점으로는 바늘이 일단 어, 없어서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늘로 찌르는, 즉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아이들이 그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인슐린 패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재료가 없다는 것인데요. 주사와 관련된 소모성 재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펜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펜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인슐린을 보관하는 데 유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슐린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패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 변질 우려가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고혈당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서 주사 준비에 대한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알코올 섬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와 관련된 소모성 재료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사 투여 시간과 주사량을 자동으로 기록해주기 때문에 인슐린을 얼마나 맞았는지 언제 맞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서 그래서 편리합니다. 인슐린 소분 주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제 펜의 경우에는 여러 번 찔러야 돼서 한 번에 많이 주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인슐린 패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투입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적게 여러 번 맞아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체내 잔여 인슐린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IOB 확인 가능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이제 언제 얼마나 맞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계산기를 사용 가능한데요. 임식 라이브러리나 특수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안 되지만 인슐린 패치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슐린 주입기 시장 규모는 이 정도고요. 아직 인슐린 펜에 비해서
패치와 펌프는 되게 작은 시장을 갖고 있지만 성장하는 정도가 이제 엄청납니다. 이제 인슐린 패치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한 곳입니다. 이오플로의 경쟁사는 한 곳인데 인슐렛이라는 회사입니다. 인슐렛이라는 회사는 옴니팟이라는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동 시간 같은 경우는 이오플로가 0.5일 정도 더 길고요. 그리고 방수 등급도 이오플로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오플로와 인슐렛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이오플로는 67억 원, 그 다음에 인슐렛 같은 경우는 약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이오플로우는 마이너스고 인슐렛 같은 경우는 약 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매출의 성장률로 보면 인슐렛은 10% 후반, 중후반을 띄고 있고 앞으로 향후 추정되는 연 성장률은 10% 초반인데요.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800%가 넘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 성장률 또한 세 자릿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가 만든 이오 패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술을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시장에 경쟁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쟁자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기술일 것입니다. 이 기술이 독점적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옴니팟을 팔면서 인슐렛이 작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고 시가총액을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요. 옴니팟은 열이 가해져서 형상합금이 펌프를 작동시키는 원리지만 이오플로우의 펌프는 전기 화학식을 통해서 전력 효율이 20에서 30% 좋으며 실제로 배터리 자체도 이오플로우의 이오 패치는 더 적게 들어가고요. 수명은 근데 이오 패치가 더 깁니다. 펌프의 핵심 기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오플로우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오플로우의 제 영업은 이오 패치를 팔고 이오 패치의 컨트롤러인 ADM을 팔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어플이 나와서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화해서 환자의 정보를 저장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사나 보험관리 업계에서도 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연결하여서 1대1로 퍼스널 매니지먼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드는 게 이오플로우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핵심 국외 매출로는 유럽이랑 그리고 중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메리카나 아니면 아시아 전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오 패치의 판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외가 62%, 국내가 38%고요. 국내 재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80% 후반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IR에 물어본 결과 90% 극초반 그리고 80% 극후반이라고 합니다. 네, 리스크로는요. 이제 이오플루가 특허 분쟁에서 휘말려서 이제 독일에서 판매 중지 처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데 이 인슐렛이 특허 기술 침해 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오플로가 가진 핵심 기술이 펌프 기술인데요. 이 인슐렛과는 펌프 구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동부 기술이 어려워서 수년간 인슐렛이 독점해왔고 이오플로우도 이 시장에 진입할 때 그 부분을 알고 다른 구동 방식을 채택해서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IR에 물어본 결과 핵심 기술 관련 특허 분쟁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펌프 기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를 완치하는 약이나 먹는 인슐린이 나와버린다면 인슐린 주입 시장 자체가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뇨를 완치하는 약은 이제 2형 당뇨 치료제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1형 당뇨 환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인슐린 주입 시장이 망가질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제 먹는 인슐린이 나오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러나 먹는 인슐린이 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그렇게 흡수가 될지는 그 효율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자체는 이제 피와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효과가 발생되는 건데
이게 장까지 가서 소화가 됐을 때 얼마나 인슐린을 직접 주입하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체가 받아들일지는 아직 의문이 많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그 다음에 제품 업그레이드 및 다각화, 아시아 고객, 이중 상장 및 빈살만 투자입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고요. 계속해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규제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급여인 이오플로의 이오 패치가 급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가격이 정가가 이제 패치 하나당 나눠보면 44,000원 정도인데요. 이게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이 된다면 10,000원 초중반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오 패치가 이제 약물 주입기 시장으로 매출 다각화 예정인데요. 여기 보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오 패치 자체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돼서 세계 최초 7일간 사용 가능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2024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시될 경우 현재 이오 패치보다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오 패치를 판매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웨어러블 분리형 인공췌장으로 이오 패치 X를 낼 예정이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일짜리 이오 패치를 낼 예정이고, 이제 25년에는 웨어러블 일체형 인공췌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공췌장이란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와 혈당 체크기가 합쳐져 있어서 자동으로 주입되는 인슐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오 패치 X가 임상 막바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시 예정 연도는 25년에서 26년 사이입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절대 강자인 인슐렛은 아시아 시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당뇨협회에 따르면 아시아 당뇨 인구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시아는 그냥 인구 자체가 많습니다. 즉 고객이 많다는 의미죠. 이오플로는 이 지점에서 소비층 타겟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슐렛의 10K를 보자면 고객과 매출을 볼 수 있습니다. 10K에서 고객과 매출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은 아시아에 거의 없으며 매출 비중도 옴니팟이 전부입니다. 이오플로우는 7일짜리 패치와 인공췌장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인슐렛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7일짜리 패치와 함께 아시아 고객들을 잘 타겟한다면 패권을 뺏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중국, 중동 지역, 인도네시아, 다른 나라들에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중상장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인터뷰를 더벨 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IR에 물어본 결과 인터뷰 결과이기 때문에 CEO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빈살만이 K바이오에 투자 베팅한다며 이제 이오플로우는 실사 중이라고 홈페이지 이오플로우의 기업 로고도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밸류에이션 들어가겠습니다. 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릴리의 서재나 그리고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PSR을 고려했고 릴리의 서재 자체는 PSR로 밸류를 한다는 것이 유력해졌었습니다. 인슐렛은 되게 오랜 시간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고 점차 회복화해서 흑자 전환을 한 케이스인데요. 아직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매출이 찍힌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상장한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 그리고 EV/EBITDA 그리고 DCF 같은 등으로 밸류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PSR로 밸류했습니다. 일단 단 한국 즉 인슐렛과 매출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흑자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제 자사에서 이야기하는 그 당사에서 이야기하는 흑자 전환은 2023년 후반이나 더 늦게 걸리면 2023년 후반이나 2024년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이전까지 약 14년 동안 총 1조 원을 투자한 인슐릿과 달리 이오플로우는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누적 결손금인 1290억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자본잉여금으로 감액한 것이지만 늘어난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해외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매출을 이제 400억 단위를 달성해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까지는 약 400억 원을 투자할 예상이며 이전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한 경험이 있어 흑자 전환 이전까지는 증자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인슐렛의 시가총액은 29조이며 이오플로의 시가총액은 7천억 원 정도입니다. PSR을 계산해본 결과 인슐렛은 16.99, 이오플로우는 112 정도 나왔습니다. 2023년 목표 주가는 CEO의 목표 매출인 300억 원, 그리고 사용자 예상을 6,800명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사용자는 700명에서 800명이며 유럽 사용자는 200명인데요. 23년 목표 사용자 수가 유럽 조인트 벤처에서 예상하기로는 6,300명이었고, 이 둘을 조합해봐서 이제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한 개 단가가 4.4만 원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이오패치에 돈을 사용하는 정도는 440만 원이고 사용자 수를 7,000명으로 잡고 이제 거기서 할인을 어느 정도 해서 6,800명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300억 원이 나옵니다. 2022년과 2021년 ADM과 이오패치 판매량 상관관계는 이오패치의 판매 수량의 15에서 17%가 ADM 판매 수량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ADM이 필수가 아니고 스마트폰 어플로 출시됐기에 ADM 판매량이 4억 8,500만 원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예상 매출은 305억 원이고 인슐렛과 이오플로우의 매출 성장률을 서로 비교했을 때 이오플로우의 PSR을 25배로 주면 예상 시가총액은 7,625억 원으로 목표 주가는 25,000원입니다. 그래서 홀드를 선택했고요. 24년에는 사내 목표 매출인 이제 684억 원에서 이제 작년 목표 매출액이 100억 원이었는데 67억 원을 달성한 결과 이에 따라 33% 할인 적용해서 24년도 총 매출액을 458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인슐렛의 매출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아까처럼 PSR을 25배를 주면 예상 시가총액은 1조 1,450억 원입니다. 24년 목표 주가를 37,500원으로 선정했고 상승 여력은 53%로 바이했습니다. 네, 부록으로는 핵심 인력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연결 재무상태표 넣어서 놨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